영국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영상을 찾는 영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지어 런던의 한국어 학원들은 대부분 만석 상태입니다. 이 유행은 단순히 한류 K-팝과 K-드라마의 영향만이 아닙니다. 영국인들은 과연 왜 이렇게 한국어에 열광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샬럿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런 흐름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국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진 비결과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느끼는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국에서 한국어의 인기는 그리 오래된 현상은 아닙니다. 한류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K-팝이 글로벌 무대에 등장하면서였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영국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그런데 한류가 단지 음악과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영국인들은 그 이유도 다양해요.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시작한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 한국어의 미묘한 존댓말 체계,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식이 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특히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어 교사로서 이런 흐름을 직접 목격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5년 전만 해도 한국어 수업에 오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업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가득 찹니다. 이들이 왜 한국어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지 그 동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인들이 한국어에 빠져드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 관심을 넘어서 한국어 그 자체의 매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글의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특성은 많은 이들에게 큰 흥미를 끌죠. 영국인 학생들 중에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 다른 언어들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한국어를 접하고는 이렇게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언어가 또 있을까라며 놀랍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음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독특해요.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시스템에 큰 감탄을 표하고 한국어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공부했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문자 체계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고 해요. 그 학생은 한글의 창제 배경인 훈민정음과 그 역사적인 의미에 매료되어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죠. 또 다른 매력은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 체계입니다. 한국어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you를 사용하지만 한국어는 듣는 사람의 나이, 사회적 위치, 친밀도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 미묘한 언어적 차이가 영국인들에게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주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어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종종 한국어 수업이 단지 언어 수업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어의 매력들이 쌓이고 쌓여 영국에서의 인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특히 영국인들이 한국어의 독특한 존댓말 체계에 감탄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존에 배워왔던 서양 언어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폴라이트니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지만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그보다 더 섬세하고 복잡한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요. 저기요와 야의 차이에서부터 드세요와 먹어요 같은 미묘한 차이까지 한국어에는 상황과 관계에 맞는 어휘와 표현이 존재하죠. 영국에서 존댓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복잡한 규칙들이 꽤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체계 속에서 오히려 한국인의 배려심과 예의를 발견합니다. 한 영국인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왜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담긴 이런 언어적 시스템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존댓말을 이해하면서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해요. 언어를 배울수록 K-드라마나 K-팝 가사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사랑하던 한국 콘텐츠가
더 다채롭게 다가오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 주인공이 존댓말에서 반말로 바뀌는 순간이 단순히 친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점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과도 같아요. 한국어는 그들에게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인 성공입니다.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영국의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죠.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에 빠져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기 시작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그 속에 숨겨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리사라는 한 20대 대학생은 처음 BTS의 노래를 들었을 때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단지 K-팝의 멜로디와 안무에 끌렸지만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자막을 보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한국어 학원에까지 등록했습니다. 리사는 말하길 처음에는 그저 취미였지만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국 문화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길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발음과 문법은 물론 존댓말 체계 같은 한국어의 복잡한 부분들이 리사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특히 한국어의 높임말과 반말의 차이는 영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리사는 처음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에 당황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서로의 나이를 알고 존댓말을 쓸지 반말을 쓸지 정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한국의 사회적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리사처럼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예의와 배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맺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리사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영국인들 중에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폴이라는 30대 남성은 IT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테크놀로지와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심이 곧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은 IT 강국인데 그 문화와 기술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처음 한국어를 접했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였습니다. 폴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한글이 가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큰 감동을 받았죠. 한글은 너무나도 직관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이 다시 단어로 구성되는 방식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서양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면서도 훨씬 효율적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마치 코딩을 새로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줄리아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줄리아는 특히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다도 같은 전통 예절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녀는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어는 말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가 너무나도 풍부해요. 언어를 배울수록 한국이 왜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철학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죠. 줄리아는 K-드라마나 K-팝보다도 오히려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 사회의 균형에 더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현대 문화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녀는 영국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예의와 배려가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점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동기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느끼는 감정과 경험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그들 모두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 이상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는 그들에게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한국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로 작용하고 있죠. 한국어를 배우는 영국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입니다.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 복잡하고 비싼 교통비에 지친 이들이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을 접하면서 한국의 생활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크라는 한 40대 영국인은 서울을 방문한 후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이 복잡하면서도 편리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마크는 런던에서 매일같이 길고 비싼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서 지쳐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해요.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이런 실용적인 이유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마크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교통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들의 성향이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또한 한국의 음식 문화 역시 많은 영국인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한식의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들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로 이어지기도 하죠. 엠마라는 20대 대학생은 K-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김치와 불고기, 떡볶이를 보고 한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게 참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는 각각의 이름과 재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하더라고요. 엠마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기만 했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역사까지 알게 되어 한식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해요. 음식 이름만 봐도 그 속에 한국의 전통과 지역의 특색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배우면서 한국에 더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언젠가는 한국을 꼭 여행하며 현지에서 이 음식을 직접 먹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영국인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접하는 여러 요소들이 한국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점점 더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음식, 대중교통, 전통문화 등 다양한 주제들이 그들에게 한국어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여정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사와 같은 많은 영국인들은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와 발음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는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리사는 한 번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리사는 친구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반말로 이야기하자 자신도 반말을 사용해 대답했죠. 그러나 그 친구의 나이가 리사보다 몇 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 순간 분위기는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리사는 당황스러워하며 사과했지만 그 일로 한국어의 존댓말,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나이와 관계에 신경 쓰며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존댓말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이 규칙들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존댓말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 이상의 사회적 관습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큰 도전은 발음 차이였습니다. 특히 리 발음은 영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소리라서 영국인들에게는 꽤 어려웠습니다. 폴 역시 처음에 라면을 발음할 때마다 한국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고 합니다. 라면을 라면처럼 발음하곤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나 봐요. 폴은 발음 교정을 위해 한국어 수업 외에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발음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발음뿐만 아니라 한국어 특유의 억양과 리듬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어순 역시 영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는 반면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표현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문장 구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엠마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문장 구조를 익히기 위해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어 문장은 정말 독특해요. 처음엔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한국어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매력적인 언어라는 걸 알게 됐죠. 이렇게 여러 번의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영국인들은 한국어의 복잡한 규칙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리사가 겪었던 존댓말과 반말의 실수는 단순한 언어적 오류를 넘어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연결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리사는 한국에서의 인간관계가 언어를 통해 얼마나 섬세하게 형성되는지 깨닫게 되었죠. 한국어의 복잡한 존댓말 체계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였고,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리사는 말합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를 표현하는 매개체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폴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겪은 발음 실수는 때때로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통해 얼마나 미묘한 감정을 전달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와 감사해요 같은 표현 차이는 상황에 따라 느낌이 크게 달라지며, 상대방의 나이와 관계에 따라 적절한 발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폴은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한국어를 더 깊이 있게 만들며 단순한 발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어의 어순 문제는 엠마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그 과정을 마치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영어와 전혀 다른 문장 구조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엠마는 말합니다. 한국어는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주로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설명이 따라오지만 한국어는 듣는 사람이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나중에 결론을 듣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방식이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엠마는 한국어의 어순을 이해하면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가치관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어 문장을 배울수록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한국어는 정말 매력적인 언어예요. 이제 리사, 폴, 엠마처럼 한국어를 배우며 많은 도전과 성취를 경험한 영국인들은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 그 이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까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리사는 한국어를 배우며 자신이 한국 문화 속에서 더 성숙해졌다고 말합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 문화를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요. 리사는 한국어 실력을 더 키워 한국을 직접 여행하며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폴 역시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시야가 넓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는 IT 기술만큼이나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언어예요. 그 매력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한국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엠마는 한국어 덕분에 한국 음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식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한국을 여행하며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한국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가고 있죠. 한국어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면 그 여정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가 스며들며 그 속에서 새로운 발견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이야기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